안녕하세요. 카메라와 함께 여행하는 하영대장입니다. 오늘은 낭만 가득한 겨울 섬 캠핑 여행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홍성 남당항 주차장과 해양수산 복합센터입니다. 상가 앞에는 독특한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적 특산물인 새조개와 가리비, 대하를 형상화했습니다. 점심으로 뜨끈한 해물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와, 조개, 새우 보기만 해도 푸짐하고 싱싱합니다. 우선 칼국수부터 한 입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속이 꽉 찬 게살, 통통한 새우까지 바다 냄새가 물씬 흘러오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바지락 국물에 쫄깃쫄깃한 칼국수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식후경을 해야죠. 먼저 관광 안내소를 들러 주변 정보를 듣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해양 분수공원입니다. 겨울철이라 분수쇼를 볼 수는 없었지만 넓게 펼쳐진 갯벌과 겨울 항구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이동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몰디브로 불리는 아름다운 섬 죽도로 가는데요. 이곳에서 표를 구입합니다. 요금은 왕복 12,000원입니다. 배 탈 때 신분증 잊지 마시고요. 매표소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 차는 이곳에 주차를 하고 배를 탑니다. 오늘 타고 갈 배인데요. 저는 오늘 죽도의 황홀한 일몰을 보고 하루 캠핑을 할 계획입니다. 백미러가 있는 배는 처음 봤습니다. 힘찬 물살을 가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죽도로 향했습니다. 늦은 겨울 햇살이 죽도 너머로 기울고 있습니다. 배 2층인데요. 날씨가 따뜻하면 주변 풍광을 감상하기에 딱 좋은 쉼터입니다. 지금 남당항에서 죽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당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일몰을 보기 위해서 오후 4시 배를 탔습니다. 남당항을 출발한 지 12분 만에 죽도에 도착했습니다. 섬 관망 데크로드와 등대가 빛을 받아 아름답습니다. 선착장도 아담하면서 포근합니다. 배에서 내려 방파제에 올라서니 마치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자동차는 없고 친환경 전기 3륜차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방파제를 따라 걷다 보면 첫 번째 둘레길 계단을 마주하는데요. 계단을 오르기 전 섬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내 지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번 야영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야영장. 저는 캠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캠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안내 표지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표지판의 방향대로 한적한 마을길을 따라 걷습니다. 푸른색의 팝밭이 여행자를 반깁니다. 마을길을 벗어나면 방파제길이 나오는데요. 물이 빠진 해변과 갯벌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야영장 80m. 야영장 표지판을 따라 30초 정도 걸어가니 곧바로 야영장 매표소가 보입니다. 죽도 야영장은 예약 없이 도착 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매점을 겸한 매표소 뒤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잔디로 이루어진 죽도 야영장입니다. 이곳은 텐트 칠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선택해 텐트를 설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야영장 가운데에 묘지가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바닷가 옆 소나무 아래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마치 동네 뒷동산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 잘 텐트를 쳤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인데요. 저기 앞에 묘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둘이 이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소나무 아래 쳤는데요. 저쪽 앞쪽으로 바다가 보이게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몰이 막 시작되는데요. 먼저 일몰을 찍고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의 일몰은 서해의 일몰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이 새삼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일몰이 끝나자 주변이 금방 어두워졌는데요. 캠핑장에는 가로등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 잠잘 곳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저하고 옆에 묘지에 계신 분하고 둘이 잡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마구 막 싸웠는데요. 좀 이따 갈아입을 옷 추우니까 먼저 이 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버너, 매트리스, 밖에 의자. 오늘은 이 의자에 앉아서 밖에서 밥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동계 침낭 좀 이따 피겠습니다. 저는 먹을 거는 컵라면 내일 아침에 먹을 거고요. 오늘 저녁에 오뎅을 먹을 겁니다. 데펴가지고. 그 다음에 김치. 급하게 오느라고 남당항 하나로마트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생강차 봤습니다. 생강차. 그다음에 물을 끓여가지고 보온통에 넣은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거나 그럴 때 하기 위해서 보온병 갖고 왔습니다. 저녁에 잘 때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이 수통에 넣고 다시 이 수통피 보온병에 넣은 다음에 침낭 속에 넣고 자면 이게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연료 잠깐 먹겠습니다. 먼저 매트리스를 피렸습니다. 에어매트입니다. 에어매트. 동계용 침낭. 아주 뭐 시원합니다. 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아마 땀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6시 15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 4시에 돌아가지고 텐트 치고, 그리고 이제 일몰이 5시 한 20분 정도 돼가지고 일몰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저녁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차분히 야영 텐트 생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기가 오늘 제 밥상입니다. 이게 제 버너입니다. 버너. 자, 이거 코펠인데요. 이거는 물 끓일 때만 사용하겠습니다. 물 끓일 때만. 그 다음에 1번 버너는 끓여 먹는 거는 이 코펠로 쓰고, 이 코펠은 물 끓인 데만 사용합니다. 버너와 가스를 조립합니다. 오뎅을 여기다 덜어서 하겠습니다. 오뎅.
오뎅국을 코펠에 담았습니다.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너로 오뎅국을 끓입니다. 마트에서 산 맛깔스런 김치입니다. 일단 먹을 만큼 덜어놓고 오뎅국이 끓고 있는 동안에 불청객이 나타났는데요. 야, 너 친구 해주러 왔니? 혼자 있으니까 친구 해주러 왔구나. 고마워. 물을 조금만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국물 맛이 또 굉장히 맛있잖아요. 바람도 불지 않고 기온도 따뜻해서 아주 캠핑에 최적의 날씨입니다. 오뎅국만 끓이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술을 적게 먹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여기다가 소주를 뚜껑만큼 딱 하고, 네, 맥주를 여기다가 거품이 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뚜껑주가 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먼저 한 잔. 최고입니다, 최고. 오뎅이 끓습니다. 쓰레기 넣고, 오케이. 이거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오뎅. 물을 안 넣었으면 짤 뻔했어요. 간이 딱 맞네. 뚜껑에 하고 맥주를 거품이 나게. 오, 냄새만으로 안주가 되네. 야, 한잔하고 냄새. 으이. 와, 오뎅 국물 냄새로 안주를 한다. 야, 자, 안주 왔을 때 안주를 한 잔. 야, 냄새가 그냥. 이거는 아까 전자레인지에다 데워 왔습니다. 어이구. 여기다가 오뎅 국물에 좀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쌀밥. 야, 우와. 아까 오뎅. 김장을 했는데 김장김치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며칠 전에 계획한 게 아니고 오늘 그냥 급하게 일정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야, 오뎅. 오뎅 국물.
저는 캠핑을 쉬러 오기 때문에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닥불을 필 수 있었으면은 뭐 고구마 같은 거, 떡살 이걸 좀 구웠을 텐데 여기는 모닥불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 풍광, 이 분위기를 좀 즐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뎅 국물에 먹는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왕건이. 김치 맛있으면 되죠 뭐. 완전히 천연식당이네. 오늘 완전히 복받은 날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좋을 수가. 어떤 차를 마시겠습니다. 캠핑 가서 또 코펠잔에 차나 커피 마시는 게 또 새로운 맛이죠. 방금 끓인 물을 넣고 생강차. 와, 바닷가에서 또 생강차를 마시는 이 맛도 새롭네. 몸이 확 풀어지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캠핑의 맛인 것 같은데, 이 조용한 공간, 좀 특별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이런 걸 저는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라. 차를 마시고 마을 야경 산책을 한 후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텐트에서 자려고 하는데요. 저녁에 추울 수 있어가지고 아까 물을 끓였던 거를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그냥 뜨거운데 이 물을 내피에 넣어서 잠근 다음에 이렇게 침낭 속으로 이렇게 쓱 넣으면은 여기는 완전히 이제 보일러가 되는 거죠. 보일러가. 이게 에어매트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취침하겠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서해에서 바다 일출을 보네요. 해 뜨기 전 고기잡이 배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 7시 50분이 넘어서면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줍은 듯 잠깐 얼굴을 비치고는 구름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조업을 나갔던 배들도 들어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점심 이후부터 비나 눈이 온다고 해서 은근히 눈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도 어구를 손질하고 있네요. 작은 빗줄기 속에서도 죽도행 배는 변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비 속에서도 낭만을 찾는 여행객이 많습니다. 죽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기 3륜차인데요. 나가는 여행객의 짐을 실어 나른 듯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돌아볼 제2 조망대입니다. 선착장 바로 옆에 있어 먼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면 첫 난간에서 선착장과 마을을 볼 수 있는데요. 등대와 마을이 아담하고 예쁩니다. 둘레길에 들어섰는데요. 울창한 대나무 숲길입니다. 아니, 대나무 숲이라기보다는 신우대 숲에 가깝습니다. 큰 대나무가 아닌 가느다란 신우대네요.
죽도 갤러리가 있는 이곳은 제2 조망대입니다. 죽도 갤러리에는 홍성 12경과 홍성 특산물인 오품, 홍성의 대표 음식 산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면 최영 장군이 칼을 뽑고 지키고 있는데요. 죽도와 큰 인연은 없지만 홍성군이 최영 장군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자, 앞쪽이 남당항입니다. 조망대에서는 남당항과 죽도 선착장, 마을이 보입니다. 조망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대나무 숲길을 걷는데요. 그런데 길 바로 옆으로 짜릿한 고공 체험을 할 수 있는 죽도 관망 데크로드를 만납니다. 올 9월에 개통했다고 하는데요. 물이 들어올 때는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을 걷거나 툭 튀어나온 조망대에 서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정도의 극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관망 데크로드에서는 서해안 천수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을을 지나 제1조망대로 향합니다. 마을 한쪽에는 쭈꾸미를 잡는 소라 껍질 어구가 쌓여있네요. 방파제 위쪽으로 올라서면 등대와 남당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는 소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엔 죽도 주변 무인도 섬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면 해안가가 나오는데요. 조용히 드나드는 물소리를 들으며 물멍 때리기 좋은 장소입니다. 날이 맑을 때는 바닷물이 코발트색으로 보이는 소나무 숲과 해변입니다. 예쁘고 얕은 언덕길을 오르면 다시 대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죽도는 이름 그대로 대나무 섬입니다. 섬 전체에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예로부터 죽도라 불렀습니다. 비에 젖은 통나무 계단이 더욱 운치 있네요. 통나무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는 제1조망대가 있습니다. 죽도의 얼굴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환경이 죽도의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천수만에 떠있는 무인도와 멀리 안면도의 해안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지나온 소나무 숲과 등대, 멀리 남당항까지 보이네요. 제1조망대는 홍성 출신 만해 한용운 선생 조망대로도 불립니다. 대나무가 많아서인지 귀여운 팬더 조형물도 있네요. 조망대에서 내려와 대나무 숲길을 걷습니다. 가는 비가 내리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운치가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난 데크길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더욱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이 섬들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 걷다 보면 멋진 대나무 숲길이 나오는데요. 분위기 있는 실루엣 인생샷 어떠세요? 제1조망대 둘레길을 걷다 보면 댄잎 소리길을 만납니다. 빗소리 때문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불면 맑은 댄잎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길 옆 조그만 전망대에서 보이는 곳은 제3조망대입니다. 죽도에는 본섬과 무인도 사이에 용이 승천하다 떨어졌다는 웅덩이, 즉 용난 둔벙이 있는데요. 그 형태를 본떠 길 옆에 행운의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마음을 담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다 쪽으로는 인공폭포가 있는데요. 동절기 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1조망대 둘레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데크길인데요.
길을 내려가면 해변길이 이어집니다. 제1조망대 데크길에서 내려오면 넓은 해변이 나오는데요. 물이 빠지면 이곳에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제3조망대로 이동합니다. 제3조망대 둘레길은 야영장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야영장을 지나면 바다를 뒤로하고 야트막한 언덕이 나옵니다. 곧바로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길 주변으로 동백이 줄지어 있습니다. 천천히 8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제3조망대가 나옵니다. 죽도의 흔적으로 표현되는 이곳에는 죽도 여행자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천수만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는 지금 제3조망대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김자준 장군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저쪽으로 안면도가 보입니다. 안면도. 그다음에 안면도 앞쪽으로 이게 무인도 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무인도 섬.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제1조망대가 보이죠. 저희가 제1조망대. 대나무 형태의 기둥으로 받친 조망대를 지나면 다시 둘레길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에도 동백나무와 함께 파도 소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둥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는데요. 비 때문에 파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백나무 사이로 보이는 겨울바다가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대나무 숲에 동굴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안에 가만히 있으면 대나무와 뱃잎 소리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동백나무길이 편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벌써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도 있는데요. 빗물을 머금은 동백꽃이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청순하고 싱그럽습니다. 제3조망대 둘레길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볼 수 있는 해변 마을길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벽화를 그려냈군요. 마을 집 벽에는 옛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정겨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죽도 둘레길은 세 곳의 조망대를 둘러보는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둘레길을 완주하고 나니 배가 출출하여 죽도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죠. 바로 죽도 해물 칼국수입니다. 갑오징어를 비롯한 싱싱한 해산물이 한가득입니다. 게에다가 새우에다가 마지막에 맛은 어떨까요? 쫄깃쫄깃한 칼국수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몰이 아름다운 홍성 죽도의 겨울 캠핑 여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낭만을 실은 배를 타고 섬에서 캠핑을 즐기며 울창한 대나무 숲과 관망 데크로드를 걸으며 힐링하고 해물 칼국수를 먹으며 바다 내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휴식과 낭만을 찾으신다면 이곳 죽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죽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